이번 영상은 런던 이야기 일부입니다. 아이니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계획한 캐나다 여행에 함께 했었는데요. 이번엔 9살이 되어서 스스로 가고 싶은 곳을 정하고 계획해 보았습니다. 바로 런던 여행인데요. 물론 런던 하면 해리포터, 비틀즈, 축구, 뮤지컬 등 많은 키워드들이 떠오르지만 아이니의 성향을 고려해 그런 대중적인 컨텐츠는 스킵하고 박물관과 미술관 그리고 공원들을 즐기면서 고즈넉하게 보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행 영상들은 캐나다 영상과는 달리 어린이와 함께 가실 분들을 위해 여행 중에 있었던 디테일한 정보를 함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또한 그러한 디테일한 정보가 나중에 아이니가 보면서 다시금 내용을 되새길 수 있게 함의 목적도 있습니다. 12시 10분 비행기라서 아침 일찍 나와 지하철을 탔습니다. 2시간 전에 공항을 도착해서 짐을 붙이고 환전하고 유심칩 수령하고 탑승 수속을 밟았습니다. 저희는 아시아나 에어라인을 이용했는데요. 여러 국제적 상황 때문에 경로를 좀 우회해서 14시간 40분이나 걸렸습니다. 아이니가 캐나다를 갈 때는 3살 때라 아무것도 모르고 자면서 갔지만 이제는 9살이라서 장시간을 비행하는데 많이 심심해 하였습니다. 미디어 시청, 간식 먹기, 피규어 놀이, 컬러링북 등 여러가지 컨텐츠를 준비해서 버텨보긴 했습니다. 저는 다리가 저려서 계속 스트레칭 하느라 고생 좀 했습니다. 그냥 비행 내내 서 있다가 왔습니다. 식사는 총 2번에 간식이 1번 나왔는데요. 아이니는 어린이 기내식 신청을 했었는데 입맛에 안 맞는지 거의 안 먹어서 제가 다 먹었습니다. 저기 템즈강이 보이네요. 12시 10분에 출발해서 런던 시간으로 저녁 6시 10분에 도착했습니다. 14시간을 넘게 날아왔네요. 비행기 날개 너머로 보이는 야경이 아름다운지 아이니가 벌떡 일어나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장시간 비행은 힘들었지만 아름다운 야경이 저희 가족의 런던 여행의 시작을 반겨주는 것 같았습니다. 공항에 내려 신나게 걸어서 히드로 익스프레스를 타니 20분 만에 패딩턴역에 도착하였습니다. 기차 안에서 유심칩을 갈아 끼웠습니다. 다행히 잘 되네요. 첫 번째 숙소는 패딩턴역 근처였습니다. 런던은 노팅힐 켄싱턴, 캠든 메릴본, 웨스민스터 첼시, 코벤트 가든 블룸스버리, 시티 오브 런던 쇼디치, 사우스뱅크, 소호 메이페어 이렇게 여러 지구로 나뉘는데요. 그중 하이드파크가 바로 앞에 있는 차분한 분위기의 동네인 켄싱턴에 첫 숙소를 잡았습니다. 어둑해진 길을 열심히 걸어서 도착하고 체크인을 했습니다. 방은 1층에 있었고 생각보다 쾌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니가 창문의 뷰를 보고 실망하였어요. 1층인데도 불구하고 벽이 높아서 밖이 안 보이더라고요. 자기 전에 아이니가 배가 고프다고 해서 야간 산책을 나와 식료품을 좀 사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피곤하였는지 바로 쓰러져 잤답니다. 그렇게 런던의 첫날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참고로 베개 위에 깔 부드러운 수건을 여분으로 가져가는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그럼 다음날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다음날 아침 조식을 먹었습니다. 써니사이드업, 해쉬 브라운, 베이컨과 빵들 모두 뻔한 메뉴이지만 훌륭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란 후라이와 아이니가 좋아하는 크로와상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노팅힐로 떠났습니다.
숙소에서 나가기 전에 직원에게 방의 전망 문제로 위층으로 이동이 가능한지 문의를 해보았는데요. 다행히 추가 비용 없이 2층이나 위로 이동해 주었습니다. 노팅힐을 가는 도중에 레토라는 디저트 카페를 우연히 보았는데요. 진열대의 비주얼에 아이니가 마음을 뺏겨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침을 먹은 지 1시간 만에 호사를 누리게 되었네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진한 원두와 부드러운 우유의 조화인 플랫 화이트가 특히 맛있었습니다. 노팅힐 북샵과 다운투 서점을 구경하고 포토벨로 로드마켓에서 여러 골동품을 구경해 보았습니다. 딱히 사고 싶은 물건은 없었습니다.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을 가기 위해 2층 버스를 처음 타보았는데요. 다행히 2층 앞자리가 비었네요. 그리고 생각보다 아찔한 재미가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으로 가는 길목에 웅장한 크기의 로열 앨버트 홀을 보았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의 부군 앨버트 공을 기리기 위해 세웠다고 하네요.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은 빅토리아 여왕과 부군 알버트 공의 이름을 딴 세계 최대의 장식 디자인 미술관입니다. 박물관 관람은 아이니가 시차 적응 때문에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흥미를 덜 가졌습니다. 하지만 엄마 아빠가 관심 있어 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 버텨주었습니다. 고마워 아이나. 관람을 마치고 나오니 건너편에 자연사 박물관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정문은 아니고 동쪽에 있는 문인데요. 자연사 박물관의 레드존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자연사 박물관은 총 4개의 존으로 나뉘는데요. 주로 블루, 그린, 레드 존을 관람합니다. 아이니의 컨디션을 생각해서 오늘은 레드 존만 관람하기로 하고 다음 날을 기약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니가 여러가지 체험 도구를 보자 기운을 다시 차려 잘 관람하고 나왔습니다. 아빠가 말하는 거 이거 이쪽에서 숙소로 가는 길에 저녁 식사로 작은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스파게티와 피자를 시켜 먹는 호사를 노려보았습니다. 아이니는 평소 면 음식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스파게티는 정말 좋아합니다. 오죽하면 스파게티 때문에 다음에는 이탈리아로 여행을 가고 싶다네요. 집에 오는 길에 M&S 마트에서 아이니가 찾던 바닐라맛 요거트를 사서 호텔에 도착하였습니다. 이걸 보시면 되죠. 진짜 맛있어. 아이니가 요거트를 먹더니 또 뻗었습니다. 정말 피곤했던 하루였을 텐데 엄마 아빠와 도보 시간이 긴 일정을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아이니가 잠이 든 뒤 아내와 저도 함께 뻗었습니다. 시차 적응을 위해 좀 더 늦게 잤어야 했는데 버티지 못했습니다. 9시도 안 되어서 자고 말았네요.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아이니가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되었는지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귀신인 줄 알았네요.